저녁거리를 오랜만에 서봤네요. 네. 저는 사실 예전에 저쪽 KTNG나 선릉했을 때 제가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또 12월 30일 마지막 강의를 제가 또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무대에 또 섰네요.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자면요. 아마 이 시간에, 이 저녁 시간에는 아마 사장님들 직장인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예요. 퇴근하시고 오신 분이시면요, 저를 모태로 삼으셔도 됩니다. 저 또한 2014년도에 저는 기업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거든요. 대기업 현대그룹에 공채로 들어가서 약 17년 근무를 했었고요. 영등포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또 대전은 발령이 나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 사실 1년 지나갈 때마다 직장에서 느끼는 것은 내 미래가 정해져 있구나. 뭐냐? 토세코페. 정말로 날고 기던 회사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던 내 선배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대기업일수록 더 심하거든요.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항상 뭔가를 플랜 B를 찾아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제 와이프인 이동민 사장이 이 시크릿을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반대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사장님 중에 저보다 더 네트워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배우자를 통해서 A사, N사 약 8년 정도의 네트워크 경험이 있습니다. 와이프인 따라서 저도 많이 끌려가서 사업 설명도 많이 들었었고요. 정말로 제품도 많이 팔아봤고. 근데 8년 동안 그 A사의 경험은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8개월도 아닙니다, 사장님. 8년을 제가 어떻게 사업하는지를 직접 제가 눈으로 보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1위 기업인 A사에서도 8년을 쏟아붓는데도 돈이 안 되는데 시크릿? 듣도 못도 못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푹 빠져 있길래 여보 불어 어디야? 소굴이 어디야? 그 당시 대전에 20년이 30년이 다 된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한진 오피스텔이라고. 거기를 딱 갔더니 어디서 많이 뵀던 분이 딱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자리에 갔던 게 뭐냐면요, 같이 가서 정중하게 그분들한테 와이프 더 이상 이 사업 못 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빼올려고 제가 사실 그 자리에 갔던 거예요. 근데 딱 갔더니 거기에 원래 제가 알고 지내던 정의자 스포츠님이 딱 그렇게 서 계신 거예요. 뭐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다가 사업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할 수 없이 예의상 저도 앉아서 벽 보고 1시간 강의를 들었는데 완전 제 귀가 확 열려버리더라고요. 기존에 저도 사실 사업 설명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거하고 완전히 틀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와이프를 도와주기 시작했고요. 저는 투잡으로 오늘 사장님처럼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을 하고 저녁에 남들은 술 먹으러 갈 때, 취미생활을 할 때 저는 안 갔고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주말에 주 5일 근무하죠. 남들은 뭐 캠핑이다 어디 뭐 놀러 가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고 바로 1박 2일 세미나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를 오면서 사업의 크기를 또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8개월 동안 투잡을 했었고요. 확실히 부부하고 같이 뛰니까 6개월 만에 저희는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보신 사장님도 계실 텐데 오늘 이 1시간 동안 사장님들한테 좀 제가 조금이나마 비전이 되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정의자 스포츠님과 같이 그 같은 날 2014년 1월 12일 날 등록된 처음 창립 멤버입니다. 운 좋게도. 그때부터 저는 4년 반 이상을 이 월드 이넉스 그룹의 리더분들의 흥망성쇠를 정말로 같이 옆에서 몸소 지켜보고 체험하고 저조차도 성장을 했던 그 장본이기 때문에 오늘 얼마 안 되신 사장님이시나 초보신 사장님들한테는 어쩌면 제가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들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가 제 경험을 담은 자료가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장님들 지금 사장님께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뭐 입고 다니는 옷,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핸드폰 다 소비를 다 하신 거죠? 누구를 위한 소비셨어요? 네, 캐시백 얼마나 많으시죠? 네, 결론은 대기업들 도와주신 건데 보시면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구매를 하려면은요 이 세 가지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뭐 대형 할인마트든 뭐 인터넷 쇼핑, 홈쇼핑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라면 하나, 신라면 하나 사서 내가 그걸 1,000원에 사서 먹는다 하더라도요 결론은 1,000원의 가치를 누가 돌보는 거죠? 농심.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제는요 이 네 번째인 다이렉트, 직구 마케팅인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점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대기업들은 지금까지 오늘날 정말 천문학적인 부를 누리고 있죠. 누구 덕에? 우리 덕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다 대기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풍성 소비자 우리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지를 않았어. 우리가 씀씀이가 해퍼지는 게 아니고 줄어들다 보니까요. 누가 힘들어해요?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요 마케팅 방식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서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큰 기업을 만들어 수익을 올려준 소비자들이 힘들면 우리도 힘들어지니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소비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소비자님, 우리하고 회원 가입을 해서 다른 회사가 아닌 우리의 제품을 계속 반복 구매를 해주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총 수익이 아닌 총 매출, 전체 매출의 35%를 우리한테 환원을 하겠대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이제는요 기업들도 자기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소비 패턴을 이제 우리한테 불을 다시 주면서 다시 재구매가 일어나게끔 서로 상생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지금 계속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매년 보시면은요 우리 같은 네트워크들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도 기준이요 대략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 원수가요 우리나라에만 약 840만 명. 자, 여기 오신 사장님 중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직종에 근무하실 텐데 내가 다니실 좀 회사에 직업 종업원 수가 840만 명이 넘는다. 손 들어보세요. 얼마 안 되시죠? 그런데요 사장님, 우리 같은 네트워크 프로슈머들이요 이 네트워크 830만 명이 몰려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명시해주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넥스트 이코노미라고 경제유통 잡지입니다. 센터에서 사용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가져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최근 5년간 네트워크 회사들의 판매 시장 추세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누군가한테 이 사업을 권할 때요 무조건 내 거만 좋다고 하면 그분들 안 믿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해야 그분들이 설득력이 있거든요. 보시면은요 2011년도 네트워크 회사들의 매출 그리고 판매 원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들의 후원 수당이요 다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저희 한국에 있는 네트워크인 우리들이요 작년에만 거의 2조를 가져갔습니다. 2조. 올해는 당연히 더 불어날 겁니다. 밖에 있는 우리를 거부하는 그분들이요 하든 말든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왜냐? 저희의 매출은 올라갈 거고 판매 원수도 늘어갈 거고 중요한 우리 후원 수당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에 상당히 저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자타공인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다이렉트 시대가 왔다고 하고 그리고 성공한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고 지금 불을 누웠던 대기업들도 점점 다이렉트로 마케팅을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전업이든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어떤 네트워크 회사를 골라서 내가 종사를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굳이 제가 여기 시크릿 비즈니스센터라고 해서 시크릿에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이 전체 이 네 가지의 품목이 딱 맞다가면은요 무조건 상임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회사의 합법인지 불법인지 제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역사가 이미 알려져 있는 제품인지 내가 사업에 진입을 해서 쉽게 알리고 전달할 수 있는 제품인지
그리고 회사 CEO의 마인드가 괜찮은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독보적인 원료. 이따 뒤에서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남들이 다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인지 아니면 그 회사만의 독보적인 원료를 갖고 있는 제품인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글로벌 선정. 자, 우리나라가 보면은 네트워크 식민지라고들 많이들 하지 않나요? 시크릿 말고 사장님 주위에 네트워크로 성공하신 분들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밖에 나가시면 많이 거절을 당하시는 거예요. 시크릿처럼 성공자들이 많다고 하면요, 오 그래? 네트워크 돈 된다던데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 쉽게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실 텐데 지금까지 시크릿 내에는 많은 네트워크 회사가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돈 벌 사람 못 봤어. 그럼 저 같아도 안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항상 모든 나라들에 더 오픈을 한 다음에 거의 맨 끝에 한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에 있는 네트워커들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글로벌을 선점할 수 있는 회사인지도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강력하고 빠르다 보상 플랜. 이건 뭐냐면은 어떤 회사는 5년 10년 열심히 하면 다이아몬드 된대. 수입이 500만 원 정도 된대. 그럼 저 이 사업 안 했습니다. 저 회사에서 충분히 연봉 많이 받고 있었고요. 제 와이프를 더 이상 고생시키기 싫었어요. 왜냐면 8년 동안 제가 고생한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시크릿은 틀렸더라고요. 틀리더라고요. 확실히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크릿 회사는요, 우선은 유대인이 창립하고 유대인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 회사가 제품이 좋고 보상 플랜이 좋아서 당장 우리한테 수입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요, 회사가 부실하면 의미가 있나요? 지금 대기업들 많이들 도산하는 데 많죠? 거기 있는 직원들, 지금 군산의 GM 사태, 그들만의 일일까요, 사장님? 당장 우리 가족들, 내 배우자한테 닥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기업이 우선 탄탄해야 돼요. 자, 시크릿은 유대인 기업이라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미 유대인들은 수십 년 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 나는 자타공인 최고의 브레인이고 최고의 불창출한 민족이다라고 스스로 이미 증명을 해보였습니다. 감히 어떤 누구도 이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전체의 부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미국의 2%밖에 안 되는 인구가 미국 전체를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이펙, 미국에 있는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정치가들은요, 여기를 통해서야만이 당선이 될 수가 있어요. 상당히 힘이 막강합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는요, 정말로 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보시면은, 사장님께서 지금 다 알고 계시는 유대인 기업들, 잘 나가는 유대 기업들은요, 전부 다 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자산 가치를 평가를 하죠. 1위가 어디인 줄 아세요? 애플, 2위가 구글,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이 몇 위인 줄 아세요? 적어도 저는 톱10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이번에 뭐 삼성전자가 전반기 흑자가 뭐 15조 뭐 넘었다고 하던데, 그런데요, 18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1, 2, 3위 전 세계에서 최고 자산 가치가 돈이 많은 최고의 기업 1, 2, 3가 다 유대인 기업들이에요.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적어도 이들은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걸 이미 우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시크릿이에요, 사장님.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직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이걸로 끝날까요? 몇 년 전에 우리는 시크릿하고 미국에 있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사업자들은요, 애플에서 판매하는 뭐 아이폰이나 데스크탑, 태블릿 PC를 사게 되면은 무조건 내 회원 번호를 보여주면은요, 추가 15% DC를 해줬습니다. 제가 현대그룹에서 있다겠죠? 제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를 사면은요, 제가 재직증명서를 보여주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직원가로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저 현대자동차 직원도 아니었고 기아자동차 직원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현대 계열사의 직원이라는 것 때문에 DC를 해줘요. 그룹들은 서로 도와줍니다. 애플이 왜 우리 시크릿 에이전트들한테 이런 행사를 해줬을까요? 애플도 유대인 기업이에요, 사람이. 자, 스타벅스 마찬가지인데 보시면은요, 머지않아 사장님께서 스타벅스를 가셔도, 사장님 파트너분들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드셔도 캐시백 되는 시대가 올 거고요, 가족들하고 맥도날드 가셔도요, 캐시백 되는 시대가 오고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드셔도 캐시백 되는 시대가 오고요, 던킨도너츠를 가셔도 캐시백 되는 시대가 100% 분명히 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힘이고요. 유대인 경영하는 유대인 기업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기인들은 단순히 우리가 제품력이 있고 보상 플랜이 좋고 글로벌 사업에 좋고 플러스 이 유대인 기업을 보면서 우리가 런칭이 됐고 제휴를 맺으면서 상당히 간접적으로 받쳐주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시크릿은 좀 특이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미팅을 하면은요, 다단기는 같은데 좀 이상해. 자꾸 40개국의 백화점에서 좀 명품관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안 믿겨. 저 또한 안 믿었습니다. 그 당시 와이프를 말리러 갔을 때, 그 당시 그 오피스에 들었을 때요, 저는 100% 부정했습니다. 무슨 명품이 무슨 다단계,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제주도 중국면서 좀 있대요. 그럼 제 제주사인도 후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출장 가서 사진 좀 찍어 와. 제주도 중국면서 좀 진짜 있더라고요. 그 미국에 친구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대. 했더니 그거 맞아 있어. 저는 대만하고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명품관을 직접 갔다 와서 이거 인증샷 찍어 왔는데요. 진짜 명품관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즉 시크릿은 다른 네트워크하고 틀린 게요. 저희는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채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트워크만 있는 회사가 아니고. 그리고 처음부터 아메이디스코 허벌라이프처럼 네트워크 회사로 시작되는 회사가 아니고요. 저희는 이미 13년 전에 전 세계 40개, 600개 매장에서 저희는 명품으로 팔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 미국을 시작해서 다이렉트로 열린 거예요. 오늘 자동차를 많이들 타고 오셨을 텐데 다이렉트 회사 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왜 가입하셨어요? 싸니까. 그죠? 예. 우리나라 레드라는 대기업들이 다 운영하고 있는 보험회사 다이렉트 채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 좀 우리가 이제 똑똑해졌거든. 예. 시대가 또 바뀌었거든. 다이렉트로 바뀌고 직구로 바뀌었거든. 마찬가지로 시크릿도 먼저 다른 명품 회사들보다 먼저 움직인 거예요. 먼저 2011년도에 미국 시장에서 다이렉트 채널을 먼저 열어버렸어요. 그런데 모든 네트워크는 거의 미국에서 시작하죠? 이거는 거의 불변이다시피 하는데 중요한 거 보세요. 한국이 언제 열렸죠? 네, 1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고 저희 네트워크 경력자라고 부른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1위 기업인 A사 회원이 110만 명 정도 되고요. 매출이 1조 2천.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네노라는 A사 110만 명 회원들은요, 절대 미국에 있는 A사의 에이전트의 수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늦게 시작했어. 아메리카 학교사님, 아메리카 59년도에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32년 후인 91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바로 오픈한 것도 아니고요. 수십 개 나라를 오픈한 다음에 맨 꼬레비로 오픈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1위 기업인 그 에이전트들도요, 절대 그들의 수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터울이 큽니다. 그리고 글로벌 선점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시크릿은 1년 차이밖에 안 나고요. 1년 터울 별로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다이렉트 오픈이 돼서 미국 에이전트들이 그 드넓은 엄청나게 넓은 그 땅에 있는 미국인들을 등록하기 전에 부지런한 한국인들이요, 미국 본토를 공격을 합니다. 뉴욕, 워싱턴, 시카고, 지금 북구까지 다 저희가 장악했어요. 앵커리지까지. 네. 한국인들 부지런합니다. 선집을 가면은요, 해만 치면 일찍 자대. 밤에 뭐 하는지 일찍 자. 근데 한국인들 부지런하시죠. 밤낮 없이 저희 뜹니다. 지금도 정영수 포서님과 지금 다 미국에 가 계시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미국 시장을 이들이 먼저 독식을 하고 해왔던 것처럼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 2017년 미국 전체 매출의 60%를 누가 한 줄 아세요?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밑으로 백인들이 들어와 있고요, 흑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먼저 시크릿 글로벌 시장 먼저 다이렉트 시작했던 미국 시장마저 이미 저희가 다 거의 휩쓸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보셨던 이런 그림, 항상 한국은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시크릿만큼은요, 미국 밑에가 아닌 미국 오히려 위에서 저희가 모든 글로벌 매출을 우리 한국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사실 한국도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누적 회원, 지금 현재 유지 회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되고요. 이렇게 밤에 전업이도 투자분으로 진성 사업자 사업하신 분들이 제주도까지 다 에이전트 다 긁고 모아도요, 10,000명이 안 됩니다. 한 8,000명
저희는 진성 사업자분들을 원데이 세미나나 1박 2일 세미나 참여 인원을 가지고 저희는 체크를 하거든요. 10,000명이 안 돼요. 그 10,000명도 안 돼 몇천 명 속에 사장님들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몇천 명의 사장님들이 전 세계 몇십억 소비자들 다 가져갈 겁니다. 이미 그게 지금 시사틀을 끊었고요. 이렇게 지금 드디어 베트남 날짜는 오픈을 못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드디어 곧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이 오픈이 되면은 바로 태국이 머지않아 오픈이 될 겁니다. 태국이 오픈이 되면은요,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까지 빠르게 글로벌 사업이 펼쳐질 텐데 중요한 건 사장님, 일꾼이 없어요. 지금 한국의 월드리너스 그룹의 다이아몬드 이상 크라운 로얄까지 리더분들이 지금 한 35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 이상은 다 해외에 나가 있어요. 일본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5배가 큽니다. 현재 350명분의 억대 이상, 몇십억대 이상 수익을 버는 분들이 350명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이 전 세계를 우리가 다 시스템을 돌리고 관리하려면요, 그 중에 10배, 20배 성공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크릿은 지금 한국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장님들이 들어오신 거고요. 사장님들 정말로 천운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아까 합법적인 회사인지 모르겠죠? 사실 요즘 간단합니다. 핸드폰 하나만 끝나요.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셔가지고요, 정보 공개 누르시고 다단계 사업자 조회 들어가셔서 시크릿 가입 페어 치시면은 이 화면이 뜹니다. 아메하고 똑같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다 뜨고요. 저희는 공정거래에 있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약 120억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저희는 합법적으로 사장님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 사장님들이나 사장님께 소개한 지인들 피해볼 일이 없으니까요. 안심하고 사업을 하시면 되고, 시크릿은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 지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2년 만에 저희는 톱10 안에 들어간 회사고요. 그리고 이렇게 2015년도에는 저희가 9위, 2016년도에는 7위, 2017년도 작년에는 저희가 약 1,540억 정도 되면서 30% 이상의 독보적인 성장을 기록하면서 저희가 6위에 랭크가 거의 확실시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람이 있죠? 허벌라이프 있죠? 우리하고 매출 차이가 크나요? 거의 없습니다. 허벌 회사는 24년 된 회사고요. 회원이 30만 명이 넘고요. 제품이 수백 가지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당시 성적이 고작 저희는 스킨티 한 종류 가지고 회원도 이 당시 7만 명. 네. 그런데 저희가 24년 된 회사를 턱끝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중요한 것은 또 7위하고 6위 회사가 매출이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독보적인 단독 6위고요. 그리고 올해 이미 저희가 허벌을 추월을 했어요. 구성 매출. 이제 시작입니다. 아마 저희가 잘하면 건식이 나오죠. 잘하면 아마 25년 된 유니시티를 누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 순위를 왜 말씀을 드린다면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이 시크릿 비전을 보시고 오신 분들은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시크릿이 2017년도 6일에 6일에 근데 어떻게 해서 6위가 됐는지를 보셔야 돼. 시크릿이 우리보다 앞선 회사들 1위부터 5위까지 이들은 뭐를 갖고 있죠? 2016년 상위 10개사에서 최고 많이 판매된 주요 품목을 나열하는 겁니다. 1위 A사도 건강식품, 2위 건강식품, 3위 건강식품, 4위 건강식품, 5위 건강식품. 이건 IFCI 접어도 하고요. 지금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물류회사 중에 6위가 시크릿이죠. 근데 저희는 뭐죠? 단 건강식품 단 1원도 판매 없이 저희는 6위의 랭크가 됐는데, 만약에 우리보다 앞선 이 탑10, 탑 5 안에 들어온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강식품이 우리한테도 있다면 이 판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 비중이 보면은요, A사가 1조 매출에 매출 분포다가 보시면은요 80% 이상이 건식입니다. 더블에서 다 아시죠? 네. 저도 많이 먹었거든요. 몇십 통 먹은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제가 가축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를 먹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 내통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인기가 높은 건강식품의 드디어 시크릿도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이미 먹어봤거든요. 끝내줍니다.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약장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미 다 지금 느끼고 계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번에 아마 10월 6일에 있는 코리아 컨벤션 때 아마 사장님들 드시지 않을까. 현재 공급보다 수요가 많습니다. 제품이 없어요. 우리만 먹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들이 다 먹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드디어 저희 바이너리 우리 볼륨에 들어옵니다. 건강식품인데 보면 꼭 영양 같아요. 사람의 병이 치유가 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살이 뚝뚝뚝 빠집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는 아직 이게 시작도 안 했는데 저희가 6위까지 랭크가 되고 이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A사처럼 이렇게 되면은 사장님들의 매출 총 매출 30% 가져가고 35% 가요. 어마어마해지실 겁니다. 자, 시크릿의 흐름 분포도인데 보시면은 저희가 2012년도 9월에 들어왔을 때는요 참 부담이 넘었습니다. 1년 매출이 21억. 그 다음에도 135. 2014년도 저희가 톱10 안에 들어오면서 700억이 넘었고요. 2015년도 출시 대비 저희가 50배 성장을 하면서 저희가 9위 1000억을 돌파를 했고, 작년에 저희가 80배 성장을 하면서 15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냐? 보시면은요, 저희가 올해 약 3천억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오픈 대비 저희가 매출이 150배 성장을 할 거고, 시크릿의 목표는 2022년도 저희가 500배 성장을 하면서 1위 기업인 A사를 따라잡으면서 저희가 1조를 아마 돌파할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사장님들은 그 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정말로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요, A사에서 1위에 있는 A사에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제품이 다 나온 상태에서 100만 명이라는 회원이 다 깔린 상태에서 모든 나라가 다 오픈이 된 상태에서 맨 꼬레비에 등록이 돼서 정말로 열심히 제품만 팔았다는 거. 근데 시크릿은 틀리다는 걸 그걸 사장님들한테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시크릿의 출발점이 틀리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명품관이 존재를 합니다. 사장님, 진정한 명품이 뭔지 아세요? 유럽 매장을 오픈시키지 않으면 명품을 인정 못 받습니다. 우리가 명품에 살아서 잘 나가다 보니까 어떤 게 우리도 뭐 동남아에 몇 개 오픈이 돼 있는데 며칠 전에 자기도 명품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 명품과 우리하고는 틀리죠. 저희는 무료 매장에 거의 다 이미 명품관에 오픈이 다 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제주도 중문면서점에도 저희가 이미 입점이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명품관들이 점점 다이렉트로 계속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절대 소비자분들, 사업자분들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장님들 백화점 가서 우리 사모님들 에센스 하나 만약에 한 20만원짜리 사셨어요. 제품은 좋겠죠. 그 20만원의 가치는 누구만 돈을 버는 거죠? 백화점과 그 기업. 나한테 좋은 제품 쓰는 다 소비자로 끝나는데, 자 보세요. SBS에서 이걸 왜 때렸냐면요, 명품 수입 원가 대비 너무나 많이 올라가 봐요. 보통 4배 정도. 에센스 5만원짜리가 그 나라에서 수입이 되면은요, 이게 백화점에 올라오면 20만원으로 둔갑을 해요. 왜 그럴까요? 유통비 때문에. 네. 근데 시크릿은요, 사장님들께서 누군가한테 제품을 전달하시더라도, 내가 굳이 돈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요, 나든 내 지인들한테 이 좋은 제품을 전달하시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네. 저희는 면세점, 백화점 대비 2분의 1 내지 3분의 1 나와 내 지인들이 좋은 제품을 DC에서 쓰는 그런 사업. 절대 누군가한테 부담을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장님들 혹시 누군가한테 제품 한번 뭐 전달하실 때 이거 꼭 보여주세요. 이걸 안 보여주시면은요, 에센스 하나 전달하셔도 분명히 저 친구는 나한테 여기 내가 5만원 주고 샀으면 한 1, 2만원 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화장품 마케팅이 기본 그런 거 아닌가? 헤라, 설화수, 아모레. 언니가 사달라고 하나 샀는데 당연히 거기에 만약에 10만원이면 한 15만원 주면 5만원의 차익금이 있지 않나요? 그래야 그분의 인건비, 기름값 남지 않아요. 그게 보통 반판 회사들의 기본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께서 우리가 200만원의 와펜을 구매했습니다. 우리가 반판 회사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누군가한테 이 제품을 전달해. 200만원짜리 그대로 200만원에 전달을 못 하시죠.
아지를 붙이셔야 차입품을 내가 수익을 얻잖아요. 그게 기본 룰입니다. 근데 시크릿은 거꾸로입니다. 이미 백화점 면세점에 가격이 존재를 하는데 나와 내 지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3분의 1가, 2분의 1가로 좋은 제품 DC도 받으면서 35% 캐시백을 받습니다. 이걸 왜 남들한테 전달해서 주저하시죠? 사장님 자부심 느끼시고요, 그분들한테 떳떳하게 사업 전달하세요. 절대 그분들 사장님께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라이드를 갖고 사업에 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독보적인 원료 제가 말씀드렸죠. 시크릿은 유대인 땅에 있는, 사해바다에 있는 소금과 모들 원료로 우리 제품을 가공이 돼서 우리가 지금 제품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해바다는 이 여기에만요 12가지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제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꼭 그래요. 여기 서해안에 있는 천일염으로 만들면 되지 않나요? 내가 주경차하고 봤습니다. 주경차. 화장품은 못 봤어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경쟁자가 이 지구상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항상 경쟁을 합니다. 저기서 스마트 TV 만들면 여기서 스마트 TV 만들고, 입체용고 냉장고를 만들면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만들면 저기서 만들고. 그러니까 특허법 때문에 맨날 싸우죠.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13년 동안 사이 미네랄 화장품, 순수한 원료로 들어간 하이 미네랄 화장품은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파라벤 다 아실 거예요. 방부제. 화장품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한 강력한 화학성 방부제인데요. 시크릿만큼은 이게 안 들어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대요. 특히 아이들 키우신 어머님들은요 더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군가 우리 사업을 전달했을 때,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제품이라도 한번 써봐. 좋은 제품이야. 그분이 거절하실 때 이걸 보여주세요. 알았어. 그런데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왜? 흡연으로 암에 걸릴 확률보다 아침 저녁으로 쓰고 있는 화장품, 욕실용품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더 높습니다. 이걸 누가 떠들었냐? 아무런 이름 없는 사람이 연구 결과 발표한 게 아니고요. 노벨상 수상 의학 박사가, 앱스틴 박사가 이거를 결과를 논문을 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려서 낸 게 아니고요. 이거 발표가 되면서 사실 저희가 많은 특징을 좀 누리고 있는데,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베트남이 한 2년 전에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당 0.01% 들어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스키가 전면 수입 금지시켰어요. 남콘, 엘리자베스 다 철수했습니다. 공산국가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라벤에 들어가 있는 거 모두 철수시켰어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요. 왜일까요? 파라벤이 없어요. 소금이 자체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성 방부제가 첨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파라벤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사장님들 돈을 버시든 안 버시든 나와 내 가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꼭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독보적인 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공이 잘 되지 않으면요 사실 금액도 떨어집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엘사 연매출 23조 메머드급 공룡 스킨케어 회사에서요 저희 제품을 럭셔리하게 최고의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뭐가 싫어서 저희 거 만들어줄까요? 자기 브랜드만 해도 500가구가 넘는데 유대인 기업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들은 서로 도와준다고. 자, 이제 돈 얘기만 남았는데, 지금 저희가 신제품 계속 개발이 되죠. 헤어 제품도 많이 개발이 됐고 쿠킹 솔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 회원이 10만 명 정도의 확보가 되면서 우리나라 내노란 대기업들이 지금 줄 서 있습니다. 너무 빨리 신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이미 사장님들 애경에서 판매하는 세제류하고 주방세제 이미 쓰고 계시죠. 그리고 대상그룹에서 나오는 커피, 그리고 여성분들에서 지금 예진에 나오는 생리대까지 지금 많은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하목장하고도 계약이 된 거 아시죠? 그리고 색조 화장품이 또 개발이, 로레알에서 24년 동안 재직이 있고 14년 동안 대표이사로 있던 라바라비즈라는 이스라엘 로레알 사장님이 저희 회사로 왔어요. 그분이 오면서 사장님도 지금 뭐 많은 색조 지금 많이 지금 개발이, 여기서 지금 오픈 임박을 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
상당히 제품이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의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돈 얘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사장님께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두 줄 마케팅인 바이너리 마케팅입니다. 내가 두 분을 추천을 했는데 또 다른 누군가 탄생이 돼도요. 여기처럼 가로 세로로 찔릴 필요가 없습니다. 좌우로. 그냥 내가 양쪽 두 분 중에 누군가한테 내 지인을 추천을 해서 팀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밀착형입니다. 밀착 팀워크 방식. 매출이 분산되는 게 아니고요. 매출이 모아서 같이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확장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즘 생겨나는 회사들 전부 다 바이너리입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애터미도 바이너리인데 자 내가 처음에 두 분한테 전달돼서 1대 이분도 또 다른 누구한테 절대 2대 또 3대 나오는데 이렇게 대수가 100대도 나오고 1000대도 생겼는데 어떤 회사는 이 매출을 4대에서 끊고 어떤 회사는 7대 어떤 회사는 10대 다 끊습니다. 제가 후원 미팅을 할 때 대부분 이걸 설명을 할 때 상당히 사인을 많이 받는 지금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밖에 있는 네트워크 회사들은요.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매출을 끊어버립니다. 그 회사가 4대래. 그럼 내가 시간이 지나니까 5대, 6대, 10대, 8대, 1000대까지 했는데 4대 이전까지만 매출을 인정하고 그 이후로 나하고 매출을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대수 안에서 그분들을 쥐어짜든 강매를 시키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죠. 근데 시크릿은요. 좌우에 100대든 1000대든 만대든 좌우에 있는데 파트너들은요. 무한대로 대수 제한 없이 매출을 10%가 아닌 100% 다 공유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내 지인들로 인해서 일본인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중국, 베트남, 뭐 호주, 뭐 멕시코, 캐나다, 독일, 미국 나 의지에 상관없이 내 의지에 상관없이 좌우에 외국인들이 나오면은요 그 글로벌 매출도 저희는 100% 인정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좀 파이가 큽니다. 자 보세요 사장님 우리나라 기존에 수십 년이 넘은 회사들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 우리나라의 1등부터 톱10의 회사 중에서요 수년 동안 매출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급상승하는 회사가 딱 두 회사 있습니다. 어딜까요? 당연히 한 군데는 시크릿이고요. 또 다른 한 군데는 사장님 역시 아시네. 애터미가 왜 글로벌 성장해서 지금 매출이 지금 거의 올해 아메이하고 지금 1조 다툼, 1위 다툼을 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일본, 홍콩, 베트남 진출을 했어요. 이들은 글로벌 시장을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 해외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크릿과 애터미가 탑10 들어가서 계속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했더니 아이고 나 애터미 가야겠네. 가세요 사장님. 350만 명 맨 밑에서 그들 위해서 열심히 고등어 파시고 라면 파시고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장님 그 회사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선점시장이 끝나는 겁니다. 선점시장이 끝났어요 사장님. 시크릿은 이렇게 이제 지금 회원이 10만 명밖에 안 되고 이제 지금 국제시장이 빠르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보너스 종류가 간단합니다. 사실 저는 아메이 보사플랜도 들어봤고 애터미 멜라르 것도 들어봤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1시간 들어보면 제품 얘기만 하다 끝나요. 그리고 꿈 얘기만 하다 끝나요. 나는 돈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그걸 좀 배우고 싶었는데 자꾸 딴 것만 보여주더라고. 시크릿은요 몇 번만 들으시면 금방 사장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보너스 종류가 간단합니다. 딱 4가지이고요. 이 중에서 첫 번째 후원 수당만 사장님께서 잘 숙지하시고 관리하시면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너스는 자동으로 회사에서 알아서 이런 도 안 빼고 그대로 사장님들 통장에 넣어드립니다. 자, 후원 보너스가 뭐냐면 사장님 보통 밖에서 얘기하는 매출 그달 월 매출 보너스예요. 근데 저희는 4가지 보너스 중에 첫 번째 보너스인데 여기에서 사장님들한테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각 회사마다 뭐 비즈니스 볼륨 그런 게 있는데 자, 저희 바이너리라겠죠. 내가 사인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해서 두 분한테 알리고 이분들도 알리고 하다 보니까 이쪽 팀이 또 일을 잘해. 그러다 보니까 그 달에 이쪽 매출이 크다 보니까 이쪽은 대실적,
이쪽은 적다 보니까 소실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는 월 정산이 아니고요. 매주 한 달에 4번을 주급을 드리거든요. 주정산입니다. 만약에 내가 A팀과 B팀이 그 주에 매출 기록하는 큰 쪽을 대실적, 작은 쪽은 소실적인데 만약에 대실적이 그 달에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소실적이 작은 이쪽 팀이 100만 원이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보너스 이 수당을 어떻게 드리냐? 1대2로 해서 100만 원에 대한 수익을 저희는 가져가고요. 2배인 200만 원 마이너스 나머지 800만 원이 빼고 나머지 200만 원이 차익이 되면서 저희가 수당을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애터미 하시는 분한테 이 설명을 드렸더니 아이고 우리는 1대1인데 니네는 1대2야? 회사가 나쁜 놈이네. 그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또 추가 설명을 드렸더니 꼬리를 확 내리시더라고. 왜 그러냐면요. 자,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바이너리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도 똑같이 이런 방식이라고 할게요. 그 회사가 1대1이래요. 좋다.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똑같이 여기가 1,000만 원이고 100만 원이다. 그럼 거기도 당연히 소실적에 대한 매출을 인정해 준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1대1이면 100만 원이 차익이 되죠? 그럼 나머지 내가 못 가져간 매출이 얼마죠? 900만 원 누가 가져갈까요? 다 알고 계시네. 네, 회사에서 갖고 갑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하셨으면은 더 이상 다른 짓을 하지 마셔야지. 자꾸 여기에서 고등어 한 박스 사시고 라면 한 박스 사시고 뭐 사시고 왜 자꾸 사시냐고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8년 동안. 왜냐면은 거기는 월 마감을 하는데 왜냐면 내가 이쪽에서 사지를 않으면은요 이 남은 이 900만 원 즉 내가 노력한 이 매출을요 회사에서 고스란히 다 가져가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 내가 라면 사다 놓고 뭐 먹지 고동 사서 먹지. 근데 그게 매달 마감을 하면서 그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자꾸 창고가 생기고 트렁크는 무거워지고 지금 저희도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장님. 그 이동기 사장님 제 와이프 이동기 사장님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지금도 A사 제품이요 남아있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 모르겠어요. 사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강의도 잘 못하지만은 제가 그 느꼈던 8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느꼈던 것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사장님한테 솔직하게 창피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많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사장님들 지금 시킬 사업 하시잖아요. 사장님들은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저희는 1대1이 아닌 1대2로 되되 1,000만 원에 대한 200만 원 차감이 되고 나머지가 800만 원이 남잖아요. 이거는 회사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다음 주 내 매출로 100% 이월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마감이 없다는 거. 사재기가 없다는 거 사장님들한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보너스는요. 혹시 사장님들 밖에서 누구한테 후원 미팅을 하실 때 네트워크 경험자한테 이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사인 잘 나옵니다. 그리고 꼭 우리 네트워크 아니어도 마감하시는 업종에 계신 분들 상당히 이거 많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좀 팁을 좀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있어요. 제가 요즘 이런 친구를 많이 받아요. 제가 울산에 가서 누군가한테 후원 미팅을 하는데 유니시티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상당히 용기가 있으시더라고. 엄청 큰 소리로 되게 막 회사 자랑을 하시길래 몇 개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5, 6년 되신 줄 알았더니 3개월 되셨대요. 저희 뭐 다이아몬드보다 더 열정이 높으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도 혹시 그쪽에 주급점이 있으세요? 주급점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 그룹에 최고 직급자가 있는데 그분의 수익이 얼마라고 되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버시는데 저희 그룹의 정의자 스포서님처럼 200억을 못 내요. 그분만. 왜 사장님 보세요. 대부분 다 피라미드라 하잖아요. 네. 왜 우리가 지금까지 피라미드를 싫었냐면은 내가 밑에 있어서 그것도 싫었고 윗사람만 돈을 집중해서 벌다 보니까 그냥 싫은 거야. 그냥. 근데 보시면은요 시크릿은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 마름모꼴 구조입니다. 마름모. 왠지 아세요? 저희는 주급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 정의자 스폰서님 아니면 제가 사대인대 스폰서님들이 아무리 선점을 하셔서 글로벌 사업이든 국내 사업이든 많은 파트너를 보유해서 매출을 기록한다 하더라도요. 아까 금방 설명드린 1대1을 차감해서 지급하는 첫 번째 보너스인 후원수당을 1억 이상은 안 줍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저희가 항상 리더분들이 중고차 클럽에 만나자고 하잖아요. 예상컨대 나중에 중고차 클럽에 가입하신 이 분들 우리는요. 평균 연봉이 15억에서 30억을 이 사이에 다 저는 수익을 만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후원수당은 13억이거든요. 사주에 주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은요. 만약에 우리 정혜선 스포님께서 첫 번째 보너스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5억 정도 돼. 그러면 시크릿은 1억만 준대. 그 나머지 4억은. 이거를 회사가 독식을 하게 되면은요. 나쁜 거죠. 할 맛 안 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4억을 누구한테 주냐? 그 사람들이 파트너들한테 수익으로 내려갑니다. 회원은 점점 많아지고 제품 매출도 많아지고 제품 가치수도 많아지는데 여러분들의 스폰서분들의 수익은 고정이 돼 있어. 그리고 그 수익이 점점 우리로 내려오는데 그게 대박 아닌가. 그래서 시크릿에서는 항상 저희가 V007 V 떠드는 이유가 아무리 내가 잘나도요 수익은 이미 고정이 돼 있고 사랑하는 내 파트너들한테 수입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 피라미드가 아니고 마른 목골 형태로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걸 사장님들한테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어떤 누구도 독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내는 사인 안 하시더라고. 왜냐하면은 자기는 혼자 이대로 복을 집대요. 정말로 얼마나 3개월 동안 무슨 세뇌를 받으셨는지 알겠습니다 사장님 나중에 오세요 하고 다음에도 약속을 잡았는데 안타깝습니다 사장님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시거나 얼마 안 되신 사장님들은요 아 시크릿은 아무리 내가 좀 출발점이 늦었다 하더라도 내가 성공 확률이 많은 게 먼저 선점했던 내 스폰서들이 수입이 이미 고정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이 나한테 내려오니까 나도 그 대열에 빨리 합류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 점을 좀 사장님께서 포인트를 좀 짚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너스는 뭐냐면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를 믿고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1대, 그 다음부터 2대, 3대, 4대 나오는데 나 말고 내 좌우에 있는 내 파트너들을 직급자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수익을 얻기 시작하면요. 1대 두 분한테는 이들이 받는 후원수당의 20%, 2대부터 4대까지 이분들이 받는 후원수당의 10%를 제가 매주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또 이 얘기를 했더니 에게 시크릿은 4대까지 안 돼? 자기들은 뭐 5대까지 10대까지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대부분 다른 회사들은 그 대수가 고정이 돼 있습니다. 5대든 7대든 10대든 그 안에 반드시 시급자를 만들어야 돼. 그걸 벗어나면요 수입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자,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1대 나한테 매주 20%씩 줘야 되는데 1대가 사업을 안 하네. 오토심은 제 눈치 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미나도 안 오고 원데이 세미나도 하고 일반 세미나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고 그냥 다시 소비자야. 그럼 이분들한테 받을 내가 20%가 날아갈까요? 안 날아갑니다. 이런 분들은요 저희가 1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한 소비자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분도 제품을 열심히 쓰셔 사업을 안 하시고 그럼 정말로 감사한 소비자예요. 사장님들 사업을 하시다가 직급이 없거나 제품만 쓰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그분들한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제품만 쓰시다가 제품화가 매료가 돼서 나중에 1년 후에 6개월 후에 사업에 진입하시면서 에이스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부산이 지금 그렇게 탄생이 됐거든요. 네.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왜 그분들을 미워하실 이유가 없는 게 1대 20%씩 2대 10%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자, 3대. 나 이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소비자는 이분이 그냥 추천한 아는 언니래. 근데 이분이 에이스야. 이분이 돈을 벌어. 직급을 갖네? 그럼 이분이요. 저한테 3대가 아니고 1대가 돼서 이분이 받는 후원수당의 20%를 제가 매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2대. 그림상에는 이분이 4대로 돼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현재 10번째 10대 있다. 4대 벗어난 10대다. 그럼 나하고 수익이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하지만은요. 시크릿은요. 이분이 2대가 됩니다.
즉 저희 두 번째 보너스인 추천 매칭 보너스는요, 에이스를 찾아가서 그분들의 수입을 내가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4년 6개월이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되게 많아요. 실제 있는 일 말씀드릴게요. 사장님들의 미래가 분명히 전 될 거고요. 저희 정희자 스포서님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여기 위에 또 누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불어주세요. 그리고 얼굴 뵌지도 오래됐으면 안 나오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브론즈 수입이 지금 시크릿에서 얼마 정도 되죠? 몇십만 원 정도 되죠? 자, 이분의 한 달 수익은요, 소득은요, 시크릿에서 2천만 원입니다. 왠 줄 아세요? 여기가 정혜자 스포서님이신데, 이분들 사이에는 27명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분들이 사업을 안 하거나 제품을 재구매를 안 해서 탈퇴가 됐어요. 6개월 동안 아무도 구매 안 하면 탈퇴되시거든요. 그럼 가만히 계시다가 이분이 정혜자 스포츠 1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혜자 스포츠 지금 주급점입니다. 첫 번째 가면 후원수당이 지금 한 달에 이렇게 계속 1억씩이시거든요. 1대는 아까 제가 몇 프로라고 했죠? 20%. 얼마예요? 2,000만 원. 네. 실제 있는 일입니다. 실제 있는 일. 이게 사장님들한테 먼 미래, 분명히 사장님들한테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팁 하나 더 드리면은, 사장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정말로 이 친구는 사업을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그냥 내 얼굴 봐서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이 오토식 유지 안 한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지 마시고요. 팁 하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제가 오토식 대신 해줄 수는 없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냥 치약 하나씩 그분 친구 코드로 사주세요. 치약 어차피 임장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 코드가 계속 살아있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그분 밑으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면은요, 그걸 가지고 친구를 또 만납니다. 친구야, 나 너 포기 못하겠다. 야, 뭔 소리야, 나 탈퇴당했을 거, 나 제품 안 산지 1년이 넘었는데 봐라. 내가 정말로 너 놓치기 아까워서 이렇게 내가 지금 네 대신 내가 제품을 구해 코드를 살려놨고 네 밑에 이렇게 많은 분이 많다. 그러면 그분 다시 감독과 사업합니다. 아, 내가 진짜 처음에 나하고 같이 돈 벌자고 부자 되자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네. 그럼 그런 분들이요, 더 열심히 사업합니다. 지금 기존에 사업하셨던 분들은요, 오늘부터 당장 체크하세요. 6개월만 되면 코드가 사라져버리거든요. 그 중에 에이스를 다시 한번 잡으세요. 그분들이 감동 받습니다. 팁 하나 드렸고요. 자, 세 번째 보너스, 승급 보너스인데 이거 뭐냐면은, 제가 지금 네덜란드까지 왔는데 대부분 다른 회사들도 승급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너스는 어떻게 지급하는 줄 아세요? 승급을 하면 그 다음 달에 그 직급을 유지해야만 주는 보너스입니다. 근데 시크릿은요, 800이든 5천이든 1억 5천 3억이든 10억이든 내가 과거 4주간 매출을 일으켜서 직급을 올라가는 추가 보너스죠. 그럼 나에 대한 공로는 과거로 취하는 게 맞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왜 바뀌는 대부분 회사는 이걸 왜 미래를 생각해서 유지해야 준다고 하지? 그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레드에서 1억 5천을 이제는 한 달 후에 받아야 되는데 한 달 후에 매출을 봤더니 5천만 원이 모자라네? 어떻게 했을까요? 비서사 사셔야죠. 1억 5천이 나온다 하면. 근데 시크릿은요, 대부분 직급 달성하시면 사실 좀 지칩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 달 되면 매출이 사실 대부분 거의 다 떨어지세요. 그럼 직급이 레드에서 블루나 다이아몬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크릿은요, 반품으로 인한 매출 하락이 아닌 그냥 4주간의 매출이 안 들어와서, 회원이 안 들어와서 매출 떨어진 거에 대한 거는요, 치지 않습니다. 직급이 떨어져도 총 10년 가까이 되는 이 승급 보너스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직급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베팅 안 하셔도 되고요. 직급이 떨어지셔도 저희는 다 챙겨드립니다. 여기 오신 사장님들 뭐 골드도 계시고 실버 로열 계실 텐데 150, 100만 원, 50만 원 다 받으셨죠? 네. 지금 직급 유지하는 거 많이 떨어지신 분들 계시죠? 네. 시크릿에서 전화 왔던가요? 돈 다시 내놓으라고? 보시죠? 한번 주고 끝납니다. 시크릿. 왜냐? 과거 사주에 대한데 나와 내 파트너의 노고를 취하는 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입니다.
물론 로열부터 시크릿 로열까지 과거 사주에 직급을 어떤 걸 유지하냐에 따라서 보너스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시기에는 금액이 좀 작아 보이시죠? 사장님들한테 이게 인쇄수익입니다. 이게 인쇄수익이에요. 왜냐? 사주마다 평생 줍니다. 만약에 제가 레드 다이아몬드 3주 동안 유지를 하다가 맨 마지막 주에 제가 블루로 떨어졌어. 근데 제가 한 팩만 사재기를 하면은 레드 다이아몬드 유지가 되면서 300을 받아. 근데 떨어지면은 200을 받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결정을? 100만 원 더 받자고 200만 원 베팅 안 합니다. 그죠? 시크릿은요, 다른 회사처럼 무조건 사진 유지해야 주는 보너스가 아니고, 이 로얄 이상부터 내가 최고 직급에서 비록 직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진 만큼의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매출을 사주마다 계속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의 보너스긴 한데요, 이게 엄청난 보너스입니다. 금액에 따라 얼마나 주죠? 150으로 올랐다고 하던데 맞나요? 금액에 까실 수 있으시나요? 전 세계 1위. 근데 저희는요, 레드 크라운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루ዥ만 나중에 유지를 하셔도요, 사장님들 평생 자식들까지 상속이 돼서 이 수입이 계속 나온다는 거, 이게 상당히 인쇄 보너스라는 걸 상당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뭐냐면은 직급을 물어보고 직급을 많이 갖다 가니까 처음에 우리가 유지비가 뭐 9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얼마나 유지하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그거 제 거 보여줘요. 저희 빼고 들으면 다 나오죠, 오토시. 저희는 9만 원, 10만 원 요거밖에 안 쓰는데요. 에이, 거짓말. 대부분 회사들은 직급이 올라가면은요, 회용 유지 비용도 올려버려요. 만약에 사장님이 지금 시크릿에서 1000만 원씩 지금 받고 계세요. 한 달에 10만 원씩 오토시 유지를 하시는데 갑자기 시크릿에서 회사 욕심에서 사장님한테 100만 원씩 유지라고 한다. 또 사장님 100만 원 유지 하셔야죠. 900이 남잖아. 똑같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900이 남잖아요. 100만 원 오토시 유지 안 하면 돈 안 준대. 근데 시크릿은요, 1000만 원을 버시든 5천을 버시든 1억을 버시든 저희는 전 직급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회사예요. 회사 CEO가 투명합니다. 정직합니다. 바른 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거고요. 자, 이 야밤에 소주 한잔 뭐 참 먹기 좋은 밤이죠. 그리고 취미생활 하기 또 좋은 밤이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도 좋은 밤인데 여기 왜 오셨을까? 다 같은 목적 아닐까요? 네. 이 돈을 벌어서 나와 내 가족들이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어떤가요? 얼마 전에 국민대학 했죠. 저희는 미리 갔다 왔습니다. 네. 마리나베이 샌즈에서 3박을 했었고요. 우리 김준호님 제가 다른 사람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닮았다고는 하지 마세요. 저는 기분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보면은 낮에도 밤에도 이렇게 정말로 싱가포르 온 나라를 다 돌아다녔었는데 최고의 호텔은 맞더라고요. 정말로 좋더라고요. 저도 전 세계 가다듬 왔는데 우리 레저드 중에 최고 작은 방, 최고 싼 방이 비수기대가 60만 원. 그 지금처럼 북미담일 때는 90만 원. 근데 저는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스위트룸에서 몇백만 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또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왜 회사는 우리가 열심히 번 돈으로 저렇게 하네? 아닙니다. 회사는요, 정확하게 총 매출의 35% 수당은 우린 지금 이미 다 받고 있어요. 나머지 회사에서 가져가는 65% 중에 돈을 우리한테 쏟아준 거예요. 시크릿은요, 사장님들이 노력한 만큼 돈도 많이 지급을 하지만은 사장님들 그 노고에 대한 치안을 확실하게 해주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애용하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통째로 빌려서 저희들만의 놀이동산으로 정말로 재밌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미국 LA에 유니 스튜디오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통째로 우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 애주들끼리 서로 놀이기구 타면서 술 먹으면서 정말로 저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14명의 VIP들만 참석이 되는 회장님과 대표님하고 저녁 만찬, 미슐렉이라는 3스타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만찬을 가졌는데 $600더라고요, 한 끼에. 맛있었을 것 같나요? 진짜 없었어요.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도 이만큼 주고 그게 $600인데 여하튼 좋긴 좋았어요. 네, 좋긴 좋았는데 아무튼
사장님들한테 시크릿은 사장님들 노고에 대한 크게 치아를 해주려 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 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4년이 좀 넘었네요. 2014년 4월 동학산장에서 처음으로 월드 위너스 그룹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에이전트를 모아서 세미나를 합니다. 10년 된 사진이 아닙니다, 사장님. 어디 회사처럼 20년, 25년 된 사진이 아니고요. 고작 4년. 근데 중요한 건 사장님, 현재 4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시크릿을 열심히 하고 있는 에이전트들은요, 전부 다 최하 다이아몬드 이상 크라운 로얄까지 다 승격했습니다. 이 당시 사진에 우리 정희자 스폰서님은요, 직급은 플래티늄이셨어요. 제 와이프인 유도비 사장은 브론즈. 근데 지금은 레드 다이아, 정일열 사장님 블루 다이아, 부장 스폰서님 크라운 로얄이시죠? 오현주 사장님 크라운 로얄, 동생인 오은주 사장님 다이아몬드, 저희 이주혜 스폰서님 크라운, 정희영 스폰서님 크라운 로얄, 정희자 스폰서님 크라운 로얄, 제 1대인 소현주 사장님이 블루 다이아. 이게 사장님들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버티세요. 정희 스폰서님 항상 말씀하시죠.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으면 버티면 분명히 승부 한다고. 한 달에 10만 원 유지하시는 게 힘드시나요? 약주 한 잔 안 드시면 되거든요. 절대 좀 포기를 사장님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4년 반 동안 너무나 많은 분을 봤습니다. 저분 분명히 올해 안에 성공할 거예요. 저분이 분명히 다이아몬드감이고 분명히 크라운감이야. 근데 다 성공 지점에 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10원을 못 쓰시더라고요. 어차피 실패의 조각은요, 성공의 작은 단위는 실패의 조각이라고 합니다. 꿈을 크게 가지고요, 꿈이 깨져도 조각이 크거든요. 이미 월드 위너스 그룹의 리더들은요, 이미 실패와 성공을 고루 다 경험을 해본 성공자들이에요. 4년 전에 저희가 아닙니다, 사장님. 이미 저희가 밑바닥부터 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다 해왔기 때문에 사장님들 저희만 믿고 따르시면 탄탄대로로 더 빠르게 반드시 사장님들 이 무대에 전부 다 올라올 느낄 자신이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저희 리더들은요,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장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